세종 지역 아파트의 입주 시기와 복합 커뮤니티 센터 준공 시기가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충남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 중 2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세종에서는 폐암 확진자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 각동 지역에는 행정과 문화, 복지 등 각종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일명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문제는 주변 아파트 입주 시기와 복컴 준공 시기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4-2 생활권 지편동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현재 입주율이 93%에 이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비롯해 편의시설이 한데 설치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일명 복컴 준공은 2025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합니다. 입주민들은 그때까지 임금 복컴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2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했는데 현재 25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복컴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편동 주민들은 4년 가까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세종시 2-4 생활권 나성동 복컴. 이곳은 지난해 11월 준공됐지만 아직 정식 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30일 주민센터가 문을 열며 개청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어린이집 개원 예정 시기도 4월 중순으로 늦춰졌습니다. 사전에 입소 대기 신청을 했던 약 80명의 원아들은 새학기 시작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다른 어린이집을 임시로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복컴 건립과 인근 아파트 입주 시기에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대부분 다른 동지역도 아파트가 먼저 입주하고 복컴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뒤에 준공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에선 행복청과 세종시 간의 이원화된 행정체계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복청 LH 세종시가 시설물 인수랑 관리 있어서 각각 다른 영역 안에서만 책임지려 가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일정을 좀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동시에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일부 불편한 점이 발생하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에 계획된 복컴은 모두 22곳. 이 중 14곳이 준공됐고 앞으로 8곳을 더 건립해야 합니다. 기관 간 소통과 적극적 행정을 통해 아파트 입주 시기와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지난 13일 아산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공동 연구 실시 협약을 맺고 상호 자료 공유와 연구자 교류, 세미나, 간담회 등 공동 행사 개최 등을 협력키로 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며 충남도와 경기도는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대한체육회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1억 1,25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 사업 종류는 지정 스포츠클럽 대상 특화 프로그램 3가지와 전문 선수반 지원 사업 1가지 등 모두 4가지입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클라이밍과 테니스 등으로 분야당 2,500만 원씩 총 7,500만 원, 전문 선수반은 야구 종목이 선정돼 3,75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 전국 평균은 78.3%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반면
세종시는 80.5%로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코로나19 첫 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부터 사교육 참여율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높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8천 원으로 서울과 대구, 경기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하는 등 사교육열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 중 2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에 따르면 충남은 2,554명 가운데 2,511명이 검진을 받았고 562명은 양성결절, 59명은 경계성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폐암이 의심 또는 매우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종사자는 15명이었습니다. 세종은 339명 중 300명이 검진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폐암 확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천안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K컬처 박람회가 오는 8월 광복절에 맞춰 독립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관람객 감소 등 위축된 독립기념관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한류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천안시의 역점 시책인 K컬처 박람회. 오는 8월 11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첫 박람회에는 국비 3억과 도비 5억, 12, 20억 등 총 28억 원이 투입됩니다. K-팝 공연을 필두로 세계 독립국가 전시관 구축과 600여 대 드론을 활용한 불꽃쇼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캠핑과 공연이 합쳐진 체류형 박람회로 꾸밀 계획입니다. K컬처 브랜드, 도시 브랜드를 선점하겠다. 이것이 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람객이 2019년 1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로 지난해 13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독립기념관도 기대가 큽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박람회 성격의 행사를 여는 건 개관 이래 처음인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독립기념관을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세계적인 명소화가 되는 계기와 함께 지자체와 지역 상생의 협력 모델을 최초로 추진하는 사례로 좋은 박람회 개최를 위해 준비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천안시는 올해 행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지역 박람회를 연 뒤 오는 2026년에는 세계 박람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난이 계속되면서 아산시청 부설주차장이 전면 유료화됩니다. 남측 주차장과 본관 후면은 다음 달 3일부터, 동편 주차장은 오는 6월부터 유료로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청 남측 부설 주차장입니다. 모두 446면에 달하지만 오전부터 만차입니다. 주차 자리를 찾다 못한 차량들은 주차장만 맴돕니다. 답답하죠. 워낙 없어가지고 돌아도 뭐 갓 같은 데다 벨트 주차도 없으니까. 민원 편의를 위해 지난 2021년 9월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아산시가 무료로 운영 중인 부설 주차장 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하루에 적게는 170대, 많게는 200대가량이 4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90%는 8시간 이상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청사 부설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남측과 본관 후면 주차장 487면으로 동편 주차장 역시 오는 6월부터 유료화됩니다. 요금은 기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인 주차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차 후 최초 2시간까지는 무료며 무료 시간이 지난 후 최초 10분 이내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그 외 시간과 휴무일, 주말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본관 후면과 남측, 동편 주차장에는 본청 직원과 상시 근무자를 위한
정기권도 발행됐는데 시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권 차량에 대해서는 오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 정도씩 빠진다고 치면은 뭐 100여 대 이상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공간들을 서로들 간에 잘 조화롭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시는 아산 문화공원에 주차장 107면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12월까지 주차장 211면을 추가로 조성해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상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의료비는 1인당 최대 200만 원, 장례비는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편 지난해 의료비는 653명에게 지급 한도액인 5억 원을, 장례비는 5명의 가족에게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시가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아산 지역 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15인승 이하의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의 LPG 신차를 구입하면 한 대당 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20대로 신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해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시청 별관 2층 기후변화 대책과로 하면 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달라고 농업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도농기원은 이 시기 논밭두렁에는 해충보다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가 약 9배 많다며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병해충 방제 효과보다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잃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가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1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단속 종류별로는 무면허 운전 4건을 비롯해 안전모 미착용과 불법 등화 조명장치 위반이 각각 5건씩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112 민원 신고가 잦은 세종시 권역별 배달업체를 현장 방문해 소음기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준법 운행할 것을 강력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봄을 맞아 열리는 음악회 등 생활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 누구나 공감하시죠? 이런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노력을 할 때 더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요? 청년이 미래다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니까 청년의 중요성이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시가 천안형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전 프로젝트가 뭐냐고요?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랍니다. 이렇게 제안한 공모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해 준답니다. 공모 주제는 청년 1인 가구 생활 개선, 그리고 청년의 안전, 복지, 문화예술 증진,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면 오케이. 궁금한 사안은 천안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 담당관, 청년정책팀 041-521-55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청년들 지금 바로 콜 아시죠? 요즘은 봄꽃이 꽃망울을 살포시 내밀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만개할 벚꽃과 목련, 노란 개나리꽃 아래서 향긋한 꽃차 한 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서 벚꽃차도 만들어 마시고 목련꽃차도 만들어 마시는데요. 목련꽃차는 비염에도 좋다고 하니까 건강도 챙기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산시가 꽃차 소믈리에 3급 자격증 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네요.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합니다. 총 6차례 실시하는데요. 1회차 목련꽃차의 특성과 제다 실습, 그리고 목련꽃차와 카나페 만들기네요. 2회차는 펜지꽃차의 특성과 제다 실습, 그리고 펜지꽃차와 꽃청 만들기입니다. 3회차는 벚꽃차, 4회차는 금옥꽃차 등 다양하게 실시합니다. 꽃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기회에 꽃차 소믈리에 과정에 참여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3급 자격증도 따시고 전문 능력과 소득원도 만드시고 농촌자원의 부가가치까지 높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꽃차 소믈리에 3급 과정은 4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6회 과정으로 운영되니까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041-537-3817로 지금 바로 똑똑똑. 우리가 생활하면서 소외된 계층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것이 복지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천안시가 찾아가는 복지 종합 상담 창구를 운영하네요. 더구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복지 위기 가구 구성원들이 상담받기 쉽게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상담 창구를 운영한답니다.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복지, 보건, 법률, 고용, 금융, 주거, 중독 등 무엇이든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궁금하거나 평소 문제가 풀리지 않아 머리가 아프신 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상담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법률 홈닥터, 서북구 보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속 시원히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 가구는 긴급 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망설이지 마세요. 아셨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두드리고 상담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 함께하는 더욱 밝은 사회가 된답니다. 건강하고 밝은 사회 우리 함께 가자! 오늘 또 생활에 필요한 알짜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봄보다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죠. 신학철 화백의 전시회가 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80의 나이에도 여전히 붓을 들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신화백을 만나봤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사내가 울분에 찬 얼굴로 옷자락을 흔들며 초록 물결이 넘실거리는 들판을 거닙니다. 한편에는 일본 순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그림으로 옮긴 신학철 화백의 작품입니다. 전시회를 여러 번 보아왔지만
신학철전을 보면서 느낀 감동과 규모는 정말 남다릅니다. 천안 시민들과 우리 지역사회가 선생님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중미술의 거장 신학철 화백의 전시회가 천안 신불당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동학의 경전인 목천판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가 간행된 지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시회는 한국 현대사 질곡의 종말과 백산 일어서다 등 신화백의 주요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3년 전 천안 목천으로 내려와 화실을 꾸민 신학철 화백은 80의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조선인 학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대형 작품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역사적인 사건 외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또 하나의 역사로 보고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주를 메고 들밥을 나르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이거 역사라고 보고 싶어요. 그냥 그 정치사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생활사 또는 정서적인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막 누추하고 좀 안 좋게 느껴졌어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즘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더 자랑스러워요. 이번 전시는 이달 말까지 계속되며 관람료는 받지 않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똑똑세종 실험실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일정은 다음 달 9일까지로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 없이 현안 과제 등에 대해 시 누리집 공모전 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제안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 가운데 4.1%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세종시 누리집이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5.2%를 공제해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번 연납 신청으로 지난 1월에 진행된 연납 할인을 놓쳤거나 1월 연납 기간 이후 자동차를 구매한 시민에게 절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위텍스 또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앞서 아산시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시키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환경오염은 나쁜 것이라고 배울 우리 아이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유발하는 경유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우리 지역의 노력에 더해 우리도 친환경 운전 습관 등 작은 노력부터 실천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하늘은 좀 더 파랗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